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목소리 잘 들리는지 혹시 채팅창에 좀 타이핑 좀 해주실래요? 이게 원래 그 팀비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해보다가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하니까 상당히 딜레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채팅창에 글씨 좀 써줄래요? 잘 들리는지? 목소리가? 자, 딜레이가 한 몇 초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해보고 그 전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줘요. 그 채팅박스가 보여야 되는데 채팅박스가 안 보이네. 원래 트위치 라이브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유튜브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처음이에요.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왜 지금 이거를 하게 됐냐면 터치 디자이너라는 게 원래 후딘이랑 같은 뿌리가 같잖아요. 원래 후딘이가 처음 만들어질 때 프리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부터 이제 있을 때 이제 그때 분사를 해서 말하자면 터치 디자이너를 만든 디라이베이티브하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그때 갈라져서 하나는 이제 계속 우리가 아는 후디니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이제 터치 디자이너로 발전을 했는데 두 개 이제 두 툴이 이제 서로 비슷한 개념이랄지 그런 거 거의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디니 유저가 터치 디자이너라는 툴을 쓰면 상당히 공부하기도 편하고 유리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편이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터치 디자이너라는 거하고 후디니하고 어떤 차이야 하고 다른 점,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후디니 같은 툴은 이제 물론 이제 후디니로 시각 디자인 같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무슨 가구 디자인이랄지 인테리어 디자인이랄지 보통 건축 디자인이랄지 그런 것들은 소규모의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엄청 비싼 후딘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네마 4D 같은. 근데 후디니를 쓰는 곳은 이제 메이저 프로덕션이 많겠죠. 뭐 흔히들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뭐 소니랄지 아니면 뭐 디즈니랄지 뭐 블리자드랄지 뭐 그런 곳에서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후디니 쓰는 회사들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고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후디니는 큰 프로젝트 같은데 빛을 발하는 툴인데, 이제 물론 요즘같이 게임을 지원하는 게임 엔진 쪽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터치 디자이너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아티스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그 아티스트가 자기만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후디니를 가지고는
큰 회사에 가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터치 디자이너는 좀 작은 규모의 팀이 나름대로의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고 또는 어떤 아티스트로서 뭔가 표현의 어떤 디지털 아티스트로서 좀 더 표현하는 거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터치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개인 사업을 한다면 아마 후디를 안 쓰고 터치 디자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터치 디자인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미디어 쪽에서는. 그리고 일단은 아웃풋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웃풋? 인풋, 아웃풋?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디니를 제가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게 후디니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터페이스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후디니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고, 카메라도 하나 만들고, 오케이? 카메라도 만들고, 또 뭐예요? 라이트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또 뭐예요? 이렇게 람 네트워크 만들어서 렌더링 하는 거잖아요. 렌더링해서 결국 뭐예요? 아웃풋 픽처. 이거 렌더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렌더링을 하는 걸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렌더링 할 수 있는데, 파이널 프로덕트가 이런 시퀀스 파일이나 시퀀스 파일로 나오죠. 시퀀스 파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그런 AOB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로 출력이 돼서, 그게 이제 그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특히 누크 같은 소프트웨어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합성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크는 터치 디자이너는 약간 좀 다른 방식이에요. 터치 디자이너가 어떤 툴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보통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는 툴이에요. 뭔가 그 우리가 후딘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렌더링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순수하게 리얼타임 인터랙티브한 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툴은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나와요. 얘가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이게 터치 디자인 디폴트 화면인데, 일단 얘를 일단 지웠다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약 내가 파일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비디오를 하나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출력한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아까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얘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인풋 데이터가 뭐가 돼요? 대체적으로 여기 지오메트리에 있는 이 스피어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파일이라는 노드를 만들면 이 파일에서 이제 지오메트리 데이터 타입의 이런 뭐 지오메트리나 아니면 뭐 알렌빅이나 아니면 FBX나 그런 파일이 그러니까 마야나 아니면 다른 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렌더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입력 데이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뭐 카메라 스트리밍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리얼타임 데이터를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베이킹된 거, 디스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미디어 파일 형태로 이 입력 데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ENB 라이트 같은 경우도 보통 ENB 맵에서 데이터 HEDR 같은 파일 포맷을 통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환경 맵 같은 경우에.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제 후디니에서 보면 우리 탭 메뉴 있잖아요. 탭 메뉴. 탭키 누르면 이게 메뉴 나오잖아요. 탭 메뉴라 하잖아요. 터치 디자이너도
탭키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탭 메뉴를 같이 쓰는데 조금 이따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은 뭐를 할 거냐면 인풋 아웃풋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터치 디자이너는 이런 식으로 비디오 디바이스 인 같은 노드를 쓰면 리얼타임으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나 한번 봅시다. 얘를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널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널에다가 이름을 아웃이라고 하고, 지금 입력 데이터가 보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뷰어를 어프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일 형태로만 이런 식으로 물론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도 있고, 물론 D키를 눌러서 화면에 크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그 보통 후디니 구조에 보면 트리 구조라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후디니 구조가, 후디니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이 가장 하이 노드의 스피어를 보면, 여기 보면 OBJ 스피어 오브젝트, 그 다음에 스피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텍스포트에서 이 스피어를 드래그를 하면 루트 밑에 OBJ 스피어 오브젝트 1, 스피어 1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스트럭처로 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포트라고 있는데 똑같아요. 얘도 여기 보면 일단 팔레트는 집어넣고 뷰포트를 레프트, 라이트 두 개로 만든 다음에 하나를 여기 보면 이것도 텍스포트라고 있죠. 여기 텍스포트. 후디니도 똑같이 텍스포트라고 있어요. 얼마나 후디니하고 터치 디자인 비슷한지 알겠죠. 텍스포트의 디폴트가 얘는 이제 후디니는 텍스포트가 H스크립하고 같다고 표현하는데, 후디니는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어요. 파이썬 쉘이 따로 있어. 텍스포트는 이거 보통 H스크립이라고 하거든요. 후디니 스크립트 랭귀지. 파이썬 쉘은 이제 파이썬.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의 텍스포트에 언어를 T, 후디니 H 스크립트인데 터치 디자이너 T 스크립트라고 해요. T 또는 파이썬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파이썬 쉘에서 T 스크립트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노드를 드래그를 하면 프로젝트에 이렇게 나오죠. root, project 1, out. 후디니도 그랬잖아요. 얘 드래그를 하면 root, obj, sphere object 1, sphere 1.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 오브젝트에 있는 애 이름, 얘를 뭐라고 해요? 후디니에서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상위 노드에 이 루트로 가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그 파이널 프로덕트의 윈도우 역할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후디니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이얼로그 섹션에 보면 윈도우 플레이스먼트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얘가 떠요. 이게 여기 보면 윈도우 플레이스먼트, 여기 보면 디자이너 모드라는 게 퍼포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퍼포 모드는 퍼포먼스 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코드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 콘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콘솔에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ESC 키하고 F1 키 잘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 F1 키를 딱 누르면 이게 창이 뜨죠. 이게 터치 디자이너의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이게 터치 디자인 아웃풋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현재 내가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내 웹캠 이미지 집어넣었죠? 이미지 집어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화면에 한번 보고 싶다. 나타내도록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F1 키를 누르면 이 터치 디자인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을 해야지 뭐 렌더링 여기서 만트라 쓰면 누른다든지 뭐 지오메트리 해서 베이킹을 해야지 베이킹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시로 아웃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렌더링 해야지 그게 결과물로 나오는 건데 터치 디자이너는 F1을 누름으로써 내가 프로그래밍 했던 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뭘 프로그래밍 할 거냐면 지금 내 앞에 웹캠이 있는데 그 웹캠이 이 최종 결과물로 화면에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컨테이너라는 게 있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내가 뭘 만들었냐면 이거 재밌는데 후디니도 I키를 누르면 컨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터치 디자이너도 I키를 누르면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후디도 마찬가지죠. 이 오브젝트 스피어 컨테이너에서 스피어 오브젝트 컨테이너에서 I키 딱 누르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터치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테이너에서 I키 딱 누르면 들어가요. 똑같이 U키 누르면 올라오고 dive inside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up and down 할 수 있어요. 재밌죠? 근데 터치 디자이너는 더 재밌는 후디니는 이제 노드를 이렇게 노드를 포커스 네트워크를 이제 보통 후디니 인터페이스에 이걸 타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노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얘를 줌인을 하면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 하면 여기서 멈추는데 물론 줌아웃 하면 완전히 그냥 작게 되고 줌인을 하면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터치 디자인은 재밌는 게 줌인을 하면 바로 다이브인을 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인, 아웃. 후딘이랑 비슷한 게 있어서 좀 재밌는데 자 여기서 방금 이 프로젝트 1 했던 게 원래 이거를 누르면 사실 이게 뷰어란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사실 내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웹캠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여기다가 F1 키를 누르면 여기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프로젝트 1이 사실 그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를 P키를 누르면 이 P에 대한 보통 이거 뭐라 그래요? 자, 이거는 일단 닫읍시다. 디스플레이 펜 레이아웃 여기도 펜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펜 레이아웃. 후디니도 뭐라 그래요? 이걸 펜이라고 그래요. 펜. 이거를 펜이라고요. 후디니도 조금 이따 인터페이스에서 조금 이따 다룰 텐데 일단은 이거부터 봅시다. 터치 디자인에서는 이 전체 화면 싱글 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아까 화면에 이 타일밖에 없었죠? 여기서 P키를 딱 누르면 파라미터 뷰가 떠요. 자 후디니도 마찬가지야. 후디니도 마찬가지인데 후디니는 왼쪽에 뷰포트 오른쪽에 네트워크 뷰를 이렇게 두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둔다고요. 왼쪽에 뷰 오른쪽에 네트워크. 터치 디자인 그럴 필요 없어. 왜? 여기 있잖아. 이게 뷰포트라고.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 뷰포트를 넣을 필요가 없어. 더 크게 보고 싶다. 줌인. 작게 보고 싶다. 줌하고 하면 되니까. 안 보고 싶다. 이거. 화면에 백그라운드 화면으로 보고 싶다. D키. 이게 디스플레이 키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 플래그. 이거. 단축키 D키 누르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뷰포트처럼 후디니처럼 여기에 뷰포트가 달리는 게 아니라서 얘는 왼쪽 뷰포트 오른쪽에 타일 뷰 이렇게 네트워크 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다시 지오메트리 뷰에서 이게 내가 컨테이너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담아 놓는 상위 레벨의 UI라 말해요. 여기서 P키를 눌러보자. 오른쪽에 파라미터 뷰가 뜨죠. 똑같아. 터치 디자인에도 단축키. 그래서 P키를 누르면 얘가 뜬다. 물론 온, 오프, 토글 할 수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프로젝트 상태에서 P키를 눌러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레이아웃 옵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게 터치 디자이너가 non 커머셜 버전, 지금 가장 최신 터치 디자이너인데 이건 non 커머셜 버전이에요. non 커머셜 버전은 맥시멈 최대 해상도가 750p야.
HD 해상도긴 하지만 풀 HD는 아니에요. 이따 저기 후디니하고 라이센스 측면에서 뭐가 다른지도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맥시멈 윈도우 말이야. 1280, 720.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패널 옵션이 있고 룩 옵션이 있어요. 자, 룩. 이 세 번째 탭에 보면 백그라운드 탑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그거라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고. 이게 이겨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dot 슬래시가 뭐예요? 하이 디렉토리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의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이 아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후디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름이 엄청 중요해요. 디폴트가 1이라고. 그래서 안 보였다고. 내가 만약에 얘를 1로 바꾸면 보인다. 근데 만약에 얘를 아웃으로 바꾸면 안 보인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아웃은 항상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보면 이제 프로포션이 안 맞잖아요. 프로포션 조금 이따 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F1 키를 딱 눌러봅시다. 자, 어떻게 나와요? 보이죠? 터치 디자인은 이게 결과물이야.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뭔가를 해볼까요? 이 출력 인풋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카메라인데 지금 시그널 포맷이 640에 480이야. 약간 이게 720p가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 1280, 720. 자, 1280, 720으로 지금 바꿨죠? 자, 이 상태에서 F1 키를 눌러볼게요. 자, 이제 프로포션이 맞죠? 이게 이제 그 인풋 퀄리티와 아웃풋 퀄리티가 매칭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터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만약 이런 비디오 시그널일 수도 있고 출력 데이터는 이 화면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미디어 서버란 말이에요. 미디어 서버긴 한데 미디어 서버이기 때문에 뭐 뭔가에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력을 해야 된다고. 그 출력한 게 프로젝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스크린 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미지를 사실 다른 컴퓨터로 전송도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로 전송도 할 수 있다고.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에서 미디어 서버로서의 역할도 가능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디오가 이제 내 컴퓨터가 지금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지금 내 IP가 192.168.114.1이죠? 이게 내가 지금 다른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워크스테이션이에요. 다른 워크스테이션인데 여기가 터치 디자이너가 깔려 있어. 근데 버전이 얘는 099인데 099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옛날 버전이야. 088이야. 아무튼 터치 디자이너가 뜨긴 떴어요. 여기 떴죠? 088 옛날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얘는 프로 버전이야. 프로 버전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088 그러니까 현재 버전은 0990, 088인데 088 프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얘 IP가 141이었죠. 얘는 17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이 현재 이 컴퓨터에서 여기 보면 터치 아웃이라는 이제 노드가 있죠. 여기 보면 터치 아웃을 이렇게 이 스트리밍 이미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현재 그 네트워크 포트가 9000이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 컴퓨터에 있는 여기서
터치 탑 인해서 옛날하고 인터페이스가 틀리죠. 옛날에는 베이직 노드하고 올 노드를 켜야지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터치인이라는 게 보이죠. 탑 터치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IP가 있죠. 아까 뭐였어? 192 168 141 그리고 포트가 뭐였어요? 포트가 9000 포트였죠. 자, 왔죠? 그러니까 얘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 뭔가 전체적인 뭐 빌딩에 무슨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플레이어고 이쪽은 스트리밍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여러 컴퓨터에다가 디스트리뷰션, 즉 분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터치 디자인은 네트워크 같은 어떤 프로토콜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쓰는데 미디어를 관리하고 플레이를 하는데 상당히 최적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세싱 하는 거, 이미지를 계산하는 거하고 출력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르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청 큰 빌딩인데, 빌딩에 그 스크린이 꼭대기에 있는데 시스템을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다른 컴퓨터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 봤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만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터치 디자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F1 키를 누르면 이게 최종 출력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후디니하고 터치 디자이너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듈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후디니 아시는 분들, 이제 후디니의 모듈이라고 하면 무슨 모듈이 있어요? 여기 보면 job, 이미지, 뭐 material, 뭐 object, 뭐 output, shop, 뭐 stage, 뭐 task,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듈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사실 터치 디자이너가 이 찹에 있는 애들하고 비슷하죠. 채널 네트워크. 일단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모듈의 컨텍스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SOAP 컨텍스트, 아니면 찹 컨텍스트, 캅 컨텍스트. 코딩을 백스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그런 컨텍스트마다 다른 변수나 그런 출력하는 데이터, 다룬 데이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오메트리 노드에 보통 들어오면 이게 서페이스 오퍼레이터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오직 얘네들만 있어요. 이렇게 이 탭 메뉴에는 오직 서페이스 오퍼레이터들, 즉 지오메트리 관련 애들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매트리얼, 여기에 매트리얼 네트워크 같은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이게 뭐예요? 이건 쉐이더 컨텍스트만 액세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쉐이더 빌딩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컨텍스트, 즉 다른 종류의 오퍼레이터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후디니는. 근데 터치 디자인은 아니다. 자, 여기 보면 conf, top, chop, sub. 보통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일단은 오프 시켜서 오프 시킵시다. 카메라는 이렇게 안 움직이게. 중간에 만약에 그 목소리가 안 나오면 카톡, 아니 그 페이스북 채팅창에다가 올리세요. 그럼 내가 보고 바로 체크를 할 테니까. 자, 얘는 모듈에 구분이 없는데 탭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컴프가 떠요. 컴프.
이 컴포라고 뜨는 게 이게 보통 후디니의 오브젝트 레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도 있고 라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도 있고 뭐 FBX도 있고 USD. 최근에 놀랬는데 픽사 USD가 들어와 있어. 후디니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엔진이 무슨 엔진이지? 아무튼 뭐 베이스 컴포넌트도 아까 약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헬프가 없죠. 얘도 헬프 없고 얘네들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 들어와서 아직 그 헬프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버블 헬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새 거 같고 엔비디아 플렉스 서버도 들어와 있네. 블루 서버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터치 디자인에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군요. 아무튼 그 컴프에 만약에 그 버튼이라는 모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버튼. 자, 얘는 2D 버튼이란 말이에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내가 지금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 버튼 하나 만들고 F1 키를 눌러볼까요? 이거 버튼 생겼죠. 이게 재밌죠. 카메라 켜고, 자, 봐요. 여기 버튼 하나 생겼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버튼 하나 만들었다고 버튼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보면 이제 버튼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하고 F1 키 누르면 여기 어딨나?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눌러지기도 하죠. 이렇게 진짜 작동하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지 위에 그대로 오버레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버튼 타입 만들었으니까 그냥 버튼 하나 어디냐 탭 B U 버튼 슬라이더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슬라이더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뭐 보통 우리 슬라이더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슬라이드 컨트롤러. 자, F1 키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있네. 슬라이드. 여기 재밌죠? 똑같이 레이아웃 포지션 그래서 XYZ로 이렇게 약간 좀 움직이면 자 F1 키 누르면 뭐 있어요? 여기 있네. 저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단 말이에요. 자, 또 뭐 있을까? 얘네들은 이제 그 GUI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화면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예요. 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런 이렇게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뷰어가 있죠. 이 뷰어를 선택하면 실제 얘가 작동하는 걸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에서는 아이콘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걸 클릭하는 순간 실제 작동을 해볼 수가 있어. 이때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디비주얼한 컨테이너 상에서 직접 실행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 자, 화면 인터페이스에서 이게 있다고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또 이제 탑으로 한번 가봅시다. 탑은 뭐냐면 2D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탑이 텍스처 아니면 내가 볼 때 텍스처에서 온 것 같아요. 텍스처 오퍼레이터스 TX. 까먹었네. 텍스처가 맞을 거예요. 원래 후디니는 예전에 후디니도 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탑 이름이 없어지고 COP 캅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후디니도 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터치 디자인은 계속 탑으로 쓰는데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캅으로 바뀌었죠. COP. 자, 탑은 2D 텍스처 관련된 이미지가 여기에 있어요. 말하자면 텍스트 있죠? 드라베이티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뷰어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드라베이티브죠. 근데 2D 텍스처를 노드를 내가 여기다 만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안 보이죠, 여기. 없어요. 왜 없을까? 이 화면에 2D로 나오는 애는 어떤 식이냐면 이 2D, 이 아웃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에. 그래서 얘를 컴포짓을 해야 돼. 합성을.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 루프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야지.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미지 안에 글씨 안에 지금 이미지가 합성이 됐어요. 물론 사이즈가 지금 안 맞는데 물론 얘는 이제 여기
트랜스폼에 보면 픽스드 레이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렇게 있죠. 필 사이즈가 지금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2D를 합성해야 돼. 자, 그러면 2D가 여기다가 이미지 밝게 합성하려면 우리 포토샵에 레벨 있죠. 레벨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노드 조작하는 걸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자, 일단 여기 보면 이 레벨도 이렇게 컬러 레벨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화면에 보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죠. 이게 지금 내가 멀티플라이를 해놨는데 일단은 add로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2D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컴포지팅을 하고, 사실 이미지가 지금 백그라운드 컴프에서 이 픽스드 레이어가 2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제대로 출력이 된다. 자, 이게 결과물이다. 이걸 약간 좀 크게 키우면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F1 키 눌러봅시다. 자, 텍스처를 컴포지팅 할 때는 2D 백그라운드로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내가 그래서 이걸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찹이라고 있어요. 얘는 채널 데이터란 말이에요. 채널 데이터인데 얘는 애니메이션 데이터예요. 방금 전에 내가 이 비디오 카메라를 넣은 거는 2D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탑에 2D에 있는 비디오 디바이스 인을 통해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찹에서 우리 마우스 인이라는 논을 한번 써보자. 마우스 인 보이죠? 마우스 안 움직이니까 지금 여기에 그 마우스 포지션이 지금 0 가서 이게 0이고 이 포지션이 상대적인가? x, y, y, x 값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마우스 인 탭이 파라미터 보면 이제 채널 데이터가 2개가 있어요. x, y 그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채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데이터. 이게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거고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 바에서 이 값이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죠. 자, 터치 디자인하고 후디니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측면에서 여기 봐요. 후디니는 밑에 타임라인이 있죠. 타임라인이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 보면 이 애니메이션 에디터 글로벌 애니메이션 옵션 세팅을 보면 기본적으로 FPS가 24 기본 영화 셋업이죠. 필름이 24 초당 24프레임이 기본이잖아요. 거기다가 시작 프레임, 엔드 프레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터치 디자인은 뭐야? 없어 그런 거. 물론 여기 보면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터치 디자인은 이 플레이가 그러니까 스타트된 상태가 아니라 플레이가 시작되면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쿠킹을 해. 계산을 무슨 기준으로? 초당 60프레임 기준으로. 기존으로 리얼타임이 켜져 있죠? 리얼타임 꺼져 있으면 지 마음대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리얼타임을 켜두면 항상 FPS가 60에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물 자체가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물론 애가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디오 엑스포트도 가능하거든요. 저장을 할 수도 있어 무비로. 그때는 프레임 레인지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무비 플레이백 할 때 말하자면
만 프레임짜리 플레이백을 했다 그러면 시작과 끝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애를 시작 프레임, 끝 프레임을 싱크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보통 그냥 물론 비디오 플레이백 할 때 처음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할 것이냐, 이 플레이백하고 싱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의 노드 안에 다양한 하나는 애니메이션 채널 데이터 모든 게 다 존재할 수 있다. 터치 디자인은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디다 쓸 수 있냐를 봅시다. 내가 이 지금 텍스트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트랜스폼, 이 탑에 그래서 봐, TRA 이 트랜스폼 있죠. 우리 트랜스폼 많이 들어봤죠. 후디니에 항상 많이 쓴 게 트랜스폼이잖아요. 트랜스폼 이거. 그래서 노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X축, Y축. 터치 디자인에도 지금 트랜스폼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하면, 얘를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눌러서 트랜스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TE.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트랜스폼에 보면 얘는 2D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후디니하고 다른 게, 트랜스폼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 옵션, 세 가지가 있구나. 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픽셀이라는 옵션이 있고 프랙션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움직여요. 이게 0부터 1까지의 유닛이 되어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0, 1 정도까지 컨트롤하게 해서 상당히 빠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디폴트가 프랙션인데, 픽셀 같은 경우는 실제 픽셀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디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후디니 단위는 여기 프리퍼런스에도 보면 후디니의 가장 중요한 단위 중 하나가 유닛 랭스가 1이 2m잖아요.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이미지 픽셀 기준으로 2D 같은 경우는 하니까 픽셀로 해서 이 10하고 말하자면 0이 있다고 일단 봅시다. 자,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거의 마이너스 1에서 2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번 싱크를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마우스의 움직임을 이 숫자의 움직임으로,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노드를 클릭하면 실제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오케이. 얘를 트랜스폼을 둔 상태에서 노드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현재 익스포트 차 이렇게 하면 자 보이죠? 데이터가. 근데 여기 보면 마우스 인의 tx, translate x 이걸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사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 움직이죠. 장난하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여기다가 매스 같은 걸 줘서 샵에서 매스를 줘서 증폭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멀티 헤드에다가 멀티플라이 곱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증폭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익스포트 샵 여기서 익스포트 샵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 F1 키 딱 눌러. 현재 라이브 입력 노드가 입력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고 이거 있어요. 마우스 카메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리얼타임으로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후디니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가 다르면 물론 이제 익스포트, 임포트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지만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한 노드 안에서
채널 이런 식으로 다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재밌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여기다가 뭐도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를, 이 글씨를 껐다 폈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고 이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껐다가 켰다가, 아니, 화면에 텍스트를 디스플레이에다가 온 했다가 오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 입력 노드를 스위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입력되는 거를 말하자면 그 탑에 스위치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스위치를, 이 입력 노드를 이거 레벨 아까 했는데 테스트로 한 거니까 이거 없애봅시다. 이거 바이패스 할 수 있죠? 그 후디니도 노드에 보면 기능 안 쓰려면 이거 바이패스 할 수 있죠. 똑같아요. 후디니라니까요 이게. 자, 이거 하고 부담되니까 끄고, 스위치를 해서 스위치를 입력 노드 하고, 두 번째 없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1로 하면 합성된 거, 아니면 1이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0, 1 이게 되잖아요. 후디니도 마찬가지잖아요. 후디니도 박스 해가지고 스위치 문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0, 1. 기본적으로 얘는 인테저인데 아까 그는 플로트였죠. 자, 0, 1 스위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치만 컨트롤하면 되겠죠. 0하고 1 두 개만. 그러니까 터치 디자인은 블렌드도 할 수 있어서 약간 블렌드가 되잖아요. 중간 값이 있는 거예요. 블렌드 옵션 때문에. 자, 순수하게 이제 버튼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봐요. 이 버튼이 하나의, 후디니에 보면 SS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OTL. 이 버튼 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누르면 버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버튼 타입이라고 해야겠죠? 버튼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글 버튼이 있고, 모멘터리 옵션도 있고, 토글 업, 다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 얘는 토글 업 앤 다운인데, 버튼 한 번 누르면 업,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온.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모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죠. 꺼지는.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일이지, 바로 클릭을 떼는 순간 오프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근데 스위치는 토글 다운하면 온, 오프하면, 그러니까 클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오프가 되는, 그러니까 온 앤 오프. 한 번 더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위치잖아요. 버튼 스위치.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글씨를 나타나게 했다가 안 나타나게 했다가 한번 해볼까요? 다이브 인사이드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웃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버튼을 누르면 버튼 여기서는 안 눌려요. 왜냐면 얘는 그냥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텍스트, 내가 편집을 이렇게 텍스트 스위치라고 이렇게 스위치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로 바뀌었죠. 이거 스위치야. 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게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눌렀어. 1이야. 어떻게 된다고? 얘가 1로 바뀌어요. 숫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옆에다가 찹에서 아웃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찹 아웃. 자, L을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 1, 끄면 0이 되죠. 재밌죠? 비주얼하게. 그래서 이거 아까 스위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이 데이터 드래그를 하려면 디스플레이 모드로 바뀌어야 되고, 얘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를 해서 익스포트 찹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죠? 자, 얘가 F1 키를 누르면 이 스위치가 이제 이미지를 끄는 역할을 하고 켜고 한 번 더 누르면 아직 마우스도 움직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뭐냐면 컨텍스트 자체가 그 후디니처럼 한 컨테이너 안에 동일한 것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터치 디자인은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하나의 걸로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제가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후디니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만있어 봐. 일단은 좀 우리가 3D 쪽으로 한번 가기 전에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터치 인터페이스 측면에 보면 터치 디자인에서 인터페이스 가장 큰 게 뭐라고 했어요? 이 타일에서 타일을 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플로우 하는 게 보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어프 시킬 수도 있고, 어프 시키면 GPU에 스트레스를 안 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더 나겠죠. 제가 컴퓨터 쓰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좀처럼 60 밑으로 안 내려오죠. 아직 씬이 무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씬이 무거워지면 60 밑으로 내려온다고. 59 바로 60에서 59 살짝 내려왔죠. 60이 유지되지 않고 살짝 내려오는 순간 이게 깜빡거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화면이 깜빡거리면 여러분 뉴욕이나 아니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앞은 중심부를 걸으면 거기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LED 스크린들이 있잖아요. LED 스크린이 가다가 멈추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멈춰 있다가 싹 가고. 왜냐면 그게 약간 흐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리프레시가 되는 게 사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60에서 50 얼마로 내려오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중요해요. 이게. 물론 120도 있고 여러 가지 헤르츠가 있는데 보통 그 TV는 기본 60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60을 유지하는 게. 그게 퍼포먼스를 시스템 자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를 켜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프 시켜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가 또 꺼졌는데 이거는 목소리 잘 들려요? 화면은 내가 볼 때 이제 목소리는 잘 들릴 텐데 그러니까 화면이 지금 꺼졌어요. 지금 제 카메라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를 좀 하세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좀 바꿀게요. 디폴트 화면으로.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얘가 60 프레임 per second가 60가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후디니에 보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를.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뭐 빌드 인터페이스, 모델링, 뭐 그루밍,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후디니는. 근데 터치 디자인에는 그런 식의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뉴 레이아웃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뉴 데스크탑인데 약간 좀 간단하죠. 그리고
터치 디자인에 이게 디폴트 전체 뷰 보는 거, 왼쪽 오른쪽 뷰 나누는 거, 아래 위로 나누는 거, 뭐 왼쪽 3등분 하는 거, 왼쪽으로 더 크게 4등분 하는 것도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근데 저는 거의 이렇게 쓰고, 만약에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파이썬 두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만들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는 해도 되겠네. 이거를 네트워크 뷰로 하고, 얘를 파라미터 뷰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텍스포트로 해서 이거를 좀 밑으로 좀 내려서 코딩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저도 후디니도 저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근데 저는 이제 P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만약에 파이썬 코딩 해야 될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화면에 여기에 렛터박스가 있어서 보통 낭비되는 공간이 있어서 왼쪽 화면을 저는 왼쪽 화면을 많이 나눠요. 왼쪽 화면을 이렇게 파이썬 쉘로 하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렛터박스 때문에 여기가 화면 뷰가 16: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검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P 이렇게. 네,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터치 디자이너 파이썬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약간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후디니에서 이제 3D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3D 후디니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일단은 뭐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을까요? 돼지머리. 자,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그래서 뉴 카메라에서 카메라 만들고, 뷰포트에서 카메라 설정하고, 그래서 라이트 뭐 포인트 라이트 같은 거 설정해서 이렇게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뷰하고 맞추고, 이렇게 카메라 뷰에서 다시 업하고, 렌더 뷰에서 테스트 렌더 그래서 우리 결과물을 얻잖아요. 모델 갖다 놓고 라이트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해서 렌더. 이렇게 느리게 왜 느리냐? 바로바로 나와야지. 가벼운데. 자, 일단 얘는 조금 이따가 렌더링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다시 업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요? 컨테이너를 따로 만듭시다. 보통 여기서 캅이라고 여기 컨테이너라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지금 이 빈 컨테이너. 그래서 지오메트리라고 할까? 씬이라고 할까? 컨테이너인데 지금 웃기는 게 후디니는 바로 연동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가 애가 연동이 안 되죠. 이 지오메트리 눌렀는데 얘는 아직도 무비 파일이냐. 웃기죠. 보통 우리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서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거 싱크할 때, 뷰포트 싱크할 때 이렇게 하죠.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요. 노링크라고 하든지 1 여기 링크 1 숫자로 해가지고 링크를 하잖아요. 터치 디자이너도 여기 보면 링크가 있어요. 후디니에서 상당히 없는데 기본이 노링크네. 0 노링크. 얘네들이 다 링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얘를 링크 1로 바꿔주고 얘도 1로 바꿔줘야지 얘가 비로소 업데이트가 되죠. 얘하고 창이 싱크가 되는 거라고. 디폴트는 노링크여가지고 싱크가 안 된다. 만약에 창을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닫고 하나로만 쓰겠다. 내가 컨테이너를 이제 지오라는 걸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얘는 그냥 지오메트리만 넣을 거라서 그냥 여기다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 프로젝트 컨테이너에서
여기다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 그래서 지워 라고 만들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 만들어 볼까? 여기 돼지머리가 있나? 지오메트리에 이제 지오메트리 뭐예요? 쌉이잖아요. 서페이스 오퍼레이터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디니하고 똑같아요. 서브에서도 파일이라고 있다고. 파일 인. 이게 여기 있잖아요. 지오메트리 불러왔어.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지오메트리가 이 박스야. 로고야. 후디니하고 똑같아. 2D와 마찬가지로 뷰포트에 이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뷰포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W키 누르면 쉐이딩 모드하고 와이어프레임 모드하고 바꿀 수 있고 후디니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후디니도 보면 지오메트리 만들고 나서 여기 보면 파일 하면 뭐가 나와요? 디폴트 지오메트리 나오죠? 이거 똑같아요. 이게. 터치 디자이너도 똑같다. 같은 회사다. 자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미들 마우스 버튼 누르고 왼쪽 키로 텀블링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키로 패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은 어차피 후디니에 있는 파일을 터치 디자이너로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오메트리 파일 포맷이 TOG죠. TOG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고 일단 애 지우고 도넛 서베 토러스라고 있어요. 도넛 봅시다. 여기 있네. 도넛스가 있고 지오메트리에 방금 내가 토러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화면에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냐면 여기에 이 플래그에다가 이걸 켜줘야 돼.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그리고 여기 보면 렌더 플래그 내가 플래그를 이제 다 켜봅시다. 이게 렌더 플래그 이거 왜 진하지가 않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컨테이너 안에 이 지오메트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봅시다.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후지처럼 카메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카메라 캠 여기 있네. 카메라 여기 있네요. 카메라 지오메트리 이렇게 안 하고 얘를 그냥 컨트롤 X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만듭시다. 자 이제 보이죠? 얘는 이제 토러스 지오메트리 자체를 이야기하고 얘는 뭐예요? 카메라를 이야기한다고. 카메라에서 보는 거하고 토러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뷰 옵션을 가서 카메라를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후디도 마찬가지예요. 후디도 이제 만약에 토러스를 이렇게 만들었어. 렌더 옵션 끄고 만약에 토러스를 만들었어요. 토러스 만들었죠.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선택하고 락 걸고 뷰포트 이렇게 만들잖아요. 터치 디자인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실제 카메라라고. 자 카메라 만들었어. 이 노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만든 거예요. 자 라이트 또 만들어 볼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렌더링 해야 되잖아요.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해야 되니까 탭키 눌러가지고 얘는 탑에서 렌더링은 2D잖아요. 자 여기 있어. 렌더. 오 여기 있네. 렌더. 근데 이게 블랙이야. 라이트가 없기 때문이야. 탭. 라이트. 라이트는 어디 있냐면 컴프에 있어요. 앰비언트 하이그 EMB 라이트이 있는데 라이트 그냥 한번 때려봅시다. 여기다가 라이트 왜 때려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3D 렌더링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렌더 옵션에 보면 여기 보이죠? 카메라 세팅 하라는 거. 카메라는 카메라 1, 캠 1. 얘네도 캠 1이죠. 후디니도 캠 1인데.
라이트. 이거 렌더에 보면 라이트가 무슨 이렇게 스타 마크로 해서 모든 라이트라고 돼 있고, 지오메트리는 모든 지오메트리.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토러스. 예. 드래그를 하면 딱 그 지오메트리만 렌더링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 렌더링 된 게 얘가 아까 해상도가 720 이미지가 1280, 720이었잖아요. 렌더링도 여기 커먼에 보면 1280, 720 나오죠. 이게 지금 1280, 720짜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스위치에서 합성한 거에서 이제 그 얘를 한번 볼까요? 뭐하고 스위치를 해볼까? 그냥 여기다가 스위치를 탑 스위치를 여기다가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스위치 탑 스위치 2D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자, 여기서 눌러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이제 이게 지금 컴프에서 컴프 합성 옵션이 애드니까 오버 그냥 자 오버하면 이제 확실히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에다가 합성이 되죠. 자, 이게 옵션이 되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이 됐다. 물론 여기는 텍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화면도 한번 이 아까 만들었던 슬라이더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슬라이더도 뭔가 있을 것 같아. 비밀이. 자, 여기서 이제 너를 샵에서 너를 이제 연결해 보면 오, 슬라이더가 이런 비밀이 있네. 0, 1까지 값이 움직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레벨, 탑 레벨 이렇게 해서 탑의 레벨. 자, 이렇게 해서 이 레벨에 보면 이게 뭐예요? 레인지 프리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밝기 1.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이 채널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익스포트. 자, F1 눌러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 이미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 내가 왜 이랬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아까는 스위치를 연동해가지고 이미지를 두 개를 스위치했는데 얘는 이제 뭐예요? 슬라이더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화면도 밝게 어둡게도 할 수 있어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카메라 인풋 데이터나 아니면 마우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가져오고 카메라 설치해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 렌더링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합성해서 출력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이게. 자,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을 더 할 텐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할 때 좀 더 질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오늘은 저기 일부로 해가지고 1립으로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고, 한 방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1부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제 2부에서는 좀 더 코딩 관련해서 파이썬 관련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터치 디자이너는 코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코딩을 하면 훨씬 더 터치 디자인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GLSL 쉐이더, 오픈GL 쉐이더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일단은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편집용으로 해서 그냥 코멘트를 한 거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터치 디자인으로 된 영상이라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기본적으로 저 링크드인에 보면 저 프로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터치 디자인을 가장 많이 썼던 때가 여기 이 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벨로퍼라고 있었죠. 이 스탠다드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썼는데, 여기 보면 LA 라이브 메이트 오케이. 이게 제가 했던 메이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스크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 자체가 이제 다 터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자동으로 이제 광고판인데 자동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스케줄이 다 있어요. 광고주한테 광고를 받으면 그 광고주한테 그 얼마만큼 시간이 하루에 몇 번 노출이 돼야 되고, 광고가 뭐 15초짜리도 있고 30초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시간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되고, 광고 중간중간에 그 자율적으로 이제 아트 관련된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게 끝나면 다시 광고 해주고, 저녁 밤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거 다 로깅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단순히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링 하는 거. 스케줄링은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오면 그거를 터치 디자인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스케줄링을 쫙 해요. 이 컨텐츠는 언제 몇 번, 이 컨텐츠는 언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딱 하고, 그 스케줄링 하는 건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 또 만들었던 게 내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커스가 랩이 아니라 레라이브,
이것도 내가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이거 두바이에 있는 공항에 설치된 거예요. 이게 AK 벌써 봐. 이게 AK 컨텐츠, 16K 컨텐츠일 거란 말이에요. 긴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이것도 만들었었고 빌 비올라라고 엄청 유명한 거의 백남준 미국에서 백남준 같은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런데 컨텐츠들 큰 스크린에 만드는 거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그거 그리고 이게 쭉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에 있는 대한항공 그거 있죠. 제가 있었을 때 했던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있는 컨텐츠 디스플레이 LED 컨텐츠 컨트롤 하는 거, 라이트 컨트롤 하는 거 이것도 제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 스크린에 들어가는 이제 컨텐츠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안 했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스크린인데 이건 리얼타임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게 다 렌더링 된 거예요. 사실 이 아티스트가 상당히 제니 홀터라는 아티스트가 엄청나게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텍스트 아티스트로 거기에 이제 이거는 새로운 시도를 한 건데 어떤 시도를 했냐면 뒤에 있는 이펙트들이 다 리얼타임으로 오픈GL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경에 깔고 텍스트에 이제 이펙트 주고 막 그런 거를 하거든요. 이거 뭐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 중간에 빈틈이 있고 이 컨텐츠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 플레이백이 아주 부드럽게 돼야 된다고. 끊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간 거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300만 불짜리 컨텐츠예요. 이거 하느라고 엄청나게 시간을 거의 1년 정도 걸렸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것도 하나 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공항에 설치된 건데 엄청나게 길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글씨가 끊어지면 안 돼.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 만약 이거 부드럽게 플레이백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라이트 시뮬레이션. 시간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GPU 렌더링 한 게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터치 디자인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당연하죠. 터치 디자인은 항상 실행이 돼 있어야 되지. 터치 디자이너가. 그래서 365일. 그래서 터치 디자인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상당히 서버, 미디어 서버 같은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설치했던 것 중에 쓴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써요. 델 워크스테이션인데 렉 타입 워크스테이션 이런 거 써요. 이런 거 렉 타입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 안에 그 렉 타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이 안에 코드로 GPU 같은 거 여기 보면 코드로 보이죠. 렉 타입인데 GPU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을 그러니까 데스크탑 형태가 아니라 렉 타입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실시간 렌더링 그렇죠. 실시간 렌더링을 해서 뭐랄까 안 끊기고 플레이백 하는 게 중요해요. 스크린이 이런 그 작은 모니터면 그런 게 사실 상관없잖아요. 근데 화면이 엄청나게 커. 빌딩 벽면을 차지하는 화면인데 그게 깜빡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보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플레이백이 돼야 돼.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게 없는 거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시 2부에서 좀 더 이제 이제 터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았으니까 좀 더 그 후디니하고 좀 더 깊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상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좀 더 그 후디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터치 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이랄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을 어떻게 하는지, 후디니 유저로서 어떻게 터치 디자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터치 디자인은 GPU 하나만 지원해요. 그래서 그 노드당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2개 있을 필요 없어요. 대신 메모리가 많으면 좋죠. 그래서 코드로를 많이 써요. 뭐 12기가짜리랄지 24기가짜리랄지. 자,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